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TV에서 대선 특집으로 모든 이제 캠프에서 누가 돕고 있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이재명, 이준석까지 모든 이제 대선 캠프에 누가 뛰고 있냐, 돕고 있냐. 이런 이제 특집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캠프마다 또 중심 공약들이 있습니다. 공약들. 이것도 이제 최대한 팩트 위주로 객관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홍준표 캠프에 누가 돕고 있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11만 명 넘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실제 홍준표 캠프의 현역은 한 30명 정도에 육박하는 이런 데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완전히 자기 이름을 걸고 노골적으로 뛰지는 않지만 최대한 30명 가까이 현역들이 홍준표 캠프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홍준표 시장의 출마 선언문의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출마 선언을 했냐면 이제 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이제 이재명 심판하고 이재명을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출마 선언에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의 유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요, 뭐랬냐.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아니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선거다. 이러면서 이제 정과 사범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이런 이제 화려한 정과자 이재명과 그리고 이제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와 이재명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요. 이재명이가 이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비양심과 폐륜으로 얼룩진 나라. 비양심과 폐륜. 그 다음에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비투성이 나라. 그리고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켰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의 정권은요, 결국 비양심과 폐륜은 얼룩진 나라. 그 다음에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비투성이 나라. 그리고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 나라. 이거는 명백한 팩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 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계엄도 반대했고 탄핵에도 이제 반대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탄핵은 반대인 거 맞죠? 탄핵을 반대한 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달리 봐야 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국무위원들도 다 반대했고 그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계엄했다 해서 계엄 반대할 수 있죠. 김문수 자도 반대했을 거라고 하니. 그러나 탄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엄을 반대해도 저부터도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제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든 저는 설득해서 말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실효성이 그 병력으로는 이게 그 현실성이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병력으로.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저는 성공한 계엄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계엄으로 우리가 알게 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통령이 계엄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구속되고 파면되고 그러게 승리할 수 있는 계엄은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와서 보면 얻은 것도 많죠. 대통령이 다 이기고 돌아왔다 했으니까. 따라서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게 계엄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러나 탄핵은 또 다른 문제죠. 그게 내란도 아니고 그게 탄핵은 다른 문제죠. 홍준표 시장도 이제 탄핵은 나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게 계엄 옹호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왜 내쫓느냐. 탄핵은 이게 동의할 수 없다. 아마 대부분 이런 입장일 거예요. 친윤 후보들이. 김문수, 이철우, 나경원 이런 후보들, 윤상현까지 계엄을 찬성한 이렇게는 아니죠. 다만 대통령이 내란 프레임으로 구속되고 또 파면되고 현재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내란 수사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가 뭐라 했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이제는 찬탄, 반탄, 얼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를 내보내야 된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팩트대로만 본다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행정 능력은 검증이 됐다. 이거는 제가 어제 팩트로 말씀드린 거죠. 경남 지사할 때 최초로 빚 없는 자치도를 만들었다. 대구시장 할 때도 이제 3천억 이상 부채를 줄이는. 그러면서 또 복지 예산은 우리 늘리고. 이거는 상당히 탁월한 업무 추진력이나 기획력이 없으면요. 쉽지 않은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조금 입이 좀 거칠다. 이런 좀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잡는 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동영상 제목이 못된 홍준표가 양아치 이재명을 잡는다. 못된 홍준표. 좀 옛날에 좀 못됐다는 게 제가 동네 옛날 좀 협객 이런 개념. 완전히 진짜 동네 큰달 양아치처럼 굴고 있는 이재명이 정도 잡으려면 너무 모범생 얌생이 가지는 안 되고 때로는 거친 입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스트롱맨. 아마 트럼프 스타일하고도 가장 비슷한 이런 분이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이재명 잡는 데는요. 상당히 적임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보기엔 누굴 지지한다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배신자 이쪽으로 안 된다는 거지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크게 민심 그다음에 당심을 일단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민심이 어디로 하느냐.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 후보들의 또 장점은 확실하게 부각시켜주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공약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는 게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덕수 후보의 또 공약이나 장점이 있으면 그것도 한덕수 대행도 방송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 또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을 어떻게 제압했느냐. 이런 정책도
또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후보들도 나경원 후보나 또 윤상현 이런 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은 이게 객관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이재명 킬러, 이재명 저격수로서는 그 적임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옛날에 그 김부선 이런 문제 이거 아무도 잘 비판 쉽지 않을 때 완전히 그 무상연애 이런 식으로 그 직격탄을 바르게 그 날려버린 이게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 촌철 살인의 그 언변 이거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상당히 장점이다. 그러니까 거친 입이 때로는 그 비판도 받았지만 또 이제 그 이재명처럼 조폭 양아치 잡는 데는 또 이런 이제 강한 거친 입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요즘 상당히 그 보통 3강 또 4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은 이제 모든 걸 아마 그 이번 대선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마지막이다. 이런 이제 각오로 시장직까지 던지고 경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부 침주 완전히 그 항우가 그때 전쟁할 때 밥을 짓던 솥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그 배를 돌아올 수 못 가게 강을 건너면서 배를 침몰시키는 파부 침주 이런 데 그 절대 마지막 최후의 결단 불태전에 이번에 그 강한 각오로 임했고요. 그 캠프 분위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이게 무조건 이재명과 홍준표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게 그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이런데 그 사기가 충천한 캠프 분위기는 그래요. 상당히 그 실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번 경선은요, 얼마나 그 대단한 게 파란만장한 경선이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그 한동훈하고요, 홍준표의 그 토론. 이게 아마 이게 토론 중에는 가장 재밌지 않을까. 한동훈도 뭐 오늘 김태현의 라디오 나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계엄하더라도 나는 뭐 반대한다. 뭐 계엄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한동훈 너 아버지라도 탄핵할 거냐? 계엄행가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너 아버지가 그랬다 해도 탄핵할 거냐고. 왜 자꾸 계엄하고 탄핵을 이걸 교묘하게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탄핵하면 그거는 그 후레자식입니다. 그게 배신자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실제 이번에 가장 토론의 백미는 기대돼. 한동훈과 홍준표 이제까지 장외에서 얼마나 설전을 벌여왔는데 완전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안철수는 좀 점잖은 편이죠. 그러게 그 홍준표와 한동훈의 그 토론, 그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는 이런 데 토론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제 이재명하고 또 토론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그 시청률을 많이 기록할 흥미진진한 이런 데 그 토론이 될 걸로. 하여튼 우리 최고인데 조선제일혀들. 제가 옛날에 한동훈이 한참 띄울 때는 조선제일검이면서 조선제일혀라고 했는데 요즘 이게 이재명도 말은 잘하죠. 이재명,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하면 조선제일혀를 가진 이런 데 진짜 투사들이 이번에 어떤 토론을 보일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볼 부분이고요. 하여튼 홍준표 시장이 오늘 정식으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별명이 항상 산야의 들꽃, 보통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요. 저 산의 들판에 산에 핀 들꽃, 잡초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야성을 가진 이런 데 또 한때는 상당히 독고다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혼자 외로운 비주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 한 30명 가까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세를 과시하고 있고 실제
실제 이제 그 경력으로 보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당대표부터 뭐 지장, 체장, 대선 후보 아마 이제 그 진짜 산전수전, 궁중전, 지하전 다 겪은 이런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본격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좀 감동적인 경선 드라마를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을요. 뜨겁게 치열하게 그런 게 흥행의 드라마로 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한덕수 대응을 따로 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부터 그 한덕수 이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힘에 얼마나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흥미진진한 정말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뜨거우면서도 치열하면서도 또 이게 깨끗하게 서로 멋진 경선 드라마를 써가지고요. 쑥쑥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우리 후보를 알리면서 지지율을 쑥쑥 끌어올리는 이런 데 그 경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최초로 그 스타트로 홍준표 모래시계의 검사 홍준표 검사가 이제 그 후보가 첫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그 출마의 병과 그다음에 그 공약을 어제는 이제 그 누가 또 꼬있냐 이거고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 팩트만 참고하시고요. 지지 여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이게 누굴 지지한다고 하지도 않지만 한다 두 개 또 따라올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저보다 이게 훨씬 정치 의식이나 정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만 이제 그 참고하시면 되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